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콩차를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콩 고르기를 하면 이런 실행증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우리가 그 치매를 예방하려면 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이 뭐냐면 콩이거든요. 특히 이 검은 콩에는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콩보다 이 검은 콩에 노화 방지 성분이 한 4배 이상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콩에는 항산화 물질뿐만 아니라 뭐 단백질도 들어있고 비타민 B1, B2, 그다음 비타민 E 등의 영양소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이 검은 콩은 검잖아요. 이게 모발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라는 성분도 이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는 것도 우리가 항산화 성분인데 암세포 같은 게 증식하는 것을 좀 이제 막을 수 있고, 이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콩차를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런 검은 콩을 준비를 해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놓고 볶아줍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요, 콩을 220에서 240도씨 온도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볶고 95도씨 이상의 물, 그러니까 끓는 물이죠. 우리가 끓는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놨을 때 안토시아닌을 최대한 우리가 많이 뽑아내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콩차를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볶은 콩을 컵에다 두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우려내면 이런 색깔이 됩니다. 굉장히 검정색의 차가 이제 우려지는데, 얘가 다 안토시아닌이 여기에 그냥 완전히 다 뽑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베리보다 훨씬 더 많은 안토시아닌 성분을 이렇게 차로 우려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색깔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서 커피 색깔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가 굉장히 맛도 좋아요.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아주 구수한 맛과 그 다음에 아주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좀 약간 시큼하고 새콤하고 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커피 대용으로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마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머그컵 있잖아요. 그냥 하얀 컵에다가 볶은 콩을 이렇게 몇 알 이렇게 넣고 끓는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근 준비하거나 아니면 식사 준비하고 그동안 이제 우려낸 콩을 식사하시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어렵지 않은 콩차 만들기와 콩차 드시는 습관이니까요, 한번 꼭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콩차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콩차를 우려낸 그 콩을 이렇게 섭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콩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볶은 콩을 우려낸 물을 이제 차로 드시고 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콩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남은 콩을 이렇게 떠서 드셔보십시오. 아주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차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시고, 그 다음에 콩차를 우려낸 콩도 이렇게 떠서 드시면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에 좋은 항산화 성분인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성분과 섬유질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콩차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매일매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콩, 검은 콩이 있습니다. 콩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팥이 있습니다. 팥은 몸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뭐 이런 소화도 돕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잡곡입니다. 콩과 이제 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가족분들이냐 아니면 부부끼리 서로 해봐도 되고요. 재미 삼아서 한 번씩 온 가족이 누가 빨리 하나 시간을 재면서 해도 되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콩과 팥을 이제 섞어 놓고요. 그냥 손가락으로 먼저 누가 먼저 빨리 검은색과 빨간색을 구분해서 고르는지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은색만, 네. 색깔을 구분하는 그런 뇌의 기능은 후두엽에 있는데요. 이렇게 검정색이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나의 뇌에 이 후두엽이 막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검은 콩을 오른손으로 골라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팥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후두엽의 세포들이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라고 이제 입으로 소리내서 말을 하는 순간 측두엽에 있는 언어 중추들이 빨간색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콩과 빨간색 팥을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검은색 콩을 골라봅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시간을 초시계를 정해놓고 10초 안에 다 하기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어르신들은 그냥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해봐도 됩니다.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구구단을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래를 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를 하셔도 되고요. 기억할 수 있는 노래로,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이 이제 훨씬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양쪽 손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 이제 다 하셨으면 다시 섞어서 이번에는 숟가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가 심해지면 우리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실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실행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팔다리에 마비는 없는데 숟가락질 하거나 젓가락질 하거나 머리를 빗거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실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콩 고르기를 하면 이런 실행증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손으로 검은 콩만 골라보기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아까 손으로 골랐을 때보다는 도구를 사용하니까 속도가 조금 늦어집니다. 이렇게 도구 사용을 하면 전두엽 기능도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노래를 해도 됩니다. 듬북 듬북 듬북새 노는 숲에서 울고. 저도 노래를 많이 안 불러서 이게 옛날 노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노래를 틀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붉은색 팥을 숟가락으로 고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콩하고 팥이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팥만 골라내야 되는데 나는 콩도 골라내고 싶거든요. 내 머리 안에서는. 이것은 전두엽 기능이 온전해야 콩을 고르면 안 돼. 너는 지금 팥을 골라야 돼. 이게 하나는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우리가 이니비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제 능력이 활성화돼야 내가 팥만 잘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과 팥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은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오른손으로 다 하셨으면 이번엔 왼손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검은 콩을 골라봅니다. 네, 훨씬 속도가 늦어졌죠.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좌측뇌만 많이 사용한 좌뇌형 인간인 거죠. 그런데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양측뇌를 다 골고루 사용하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을 고르면서 왼손으로 하면 우측뇌에 있는 뇌세포들이 움직이게 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그다음 이번에는 왼손으로 마찬가지로 숟갈을 이용해서 팥을 골라냅니다. 훨씬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측 손으로 했을 때보다 한
3배 이상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왼손으로 고르실 때 너무 속도가 늦다 그래도 뭐라고 타박하지 마시고요. 뇌 훈련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왼손으로 숟가락으로 팥을 골라내는 이런 이제 콩 고르기, 팥 고르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젓가락으로 콩 고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젓가락은 좀 미끌거려서 나무 젓가락이 좀 적당하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먼저 검은 콩을 골라냅니다. 이거는 하나씩 골라내는데 약간 그 정교한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젓가락질을 잘하는 거는 소뇌라고 알고 계시죠? 이 뒤통수에 있는 작은 골, 소뇌라고 하는 세레벨룸 이 뇌가 있는데 균형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하는 거는 손의 기능이 온전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젓가락질 잘 못하잖아요. 손에도 발달이 덜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콩 고르기는 손의 기능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속도가 늦을 뿐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소리내서 말하면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저도 잘 안 되니까 이거 못한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 더 익숙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팥 고르기, 붉은색을 골라내겠습니다. 그래서 팥은 조금 크니까 좀 쉽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젓가락으로 콩 고르기를 하는 거는 손의 기능이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집중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 뇌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이제 이 팥이나 콩을 갖고 계산을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팥 2개, 3개 놓고 밑에 팥을 하나, 둘, 3개, 4개 이렇게 더하면 몇 개지요? 그러면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잘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요양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냥 콩 고르기만 하세요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로 팥 3알 더하기 4개면 몇 개일까요? 그래서 세어서 7 이렇게 숫자 계산을 좀 해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11개에서 2개를 빼면 몇 개가 남나요? 이렇게 뺄셈이라든지 이런 훈련으로도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높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손이 이제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왼쪽 손으로 이렇게 이제 콩 고르기를 하는데요. 이건 정말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저도 오른손잡이여서 잘 안 되는데요. 2 그죠. 3 4 잘했습니다. 5 6 7 8 9 10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11 좀 계속 하니까 더 빨라집니다. 12 13 이거를 이제 매일 반복하면 조금씩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다 이런 분들은 좌측뇌만 많이 사용했으니까 거꾸로 왼손을 사용해서 하면 우측뇌가 활성화되면서 집중도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팥을 왼쪽 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팥이 좀 커서 4, 콩보다는 수월할 것 같은데요. 5, 6, 7, 8, 9, 10.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왼손 쓰기가 좀 더 익숙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측뇌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한 거, 예술적인 그런 그 기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쓰던 뇌를 골고루 자극하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훈련을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콩과 팥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콩으로 치매 예방하자라는 이제 주제로 그 콩 고르기를 손으로 그다음에 숟가락으로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우측손, 좌측손, 양측손으로 골고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시시해요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가 되고요. 치매 예방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팁을 한 번씩 실천을 해보시면 뇌가 건강해져서 치매에 안 걸리고도 100년까지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